피치스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크리티시즘이 결국에는 피치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피치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피치스의 비전을 저희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피치스의 가장 큰 브랜딩은 MMO 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브랜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피치스의 여인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동차 문화 중에서도 뭐 튜닝차라든지 클래식카라든지 이런 자동차 문화에 근거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치스 처음 시작했을 때 왜 강력한 컬처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뭐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의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 스트릿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의류를 표방해서 시작된 브랜드들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뭐 서핑 문화라든지 뭐 스케이트보드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즐기는 크루끼리 뭔가 모여서 뭐 티셔츠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재밌는 거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해서 생긴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투시라든지 슈프림이라든지 팔레스라든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롱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게 강력한 컬처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자인이나 뭐 자극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컬처 코드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롱런 브랜드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한국 시장을 봤을 때 과연 그럼 이렇게 강력한 컬처 코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이나 될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 되게 많이 없는 것 같다. 뭐 힙합이라고 하는 뭐 분야가 뜨면 갑자기 모든 분야들이 이제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뭐 뜰 것 같다라고 하면 갑자기 룩북에 스케이트보드 등장하고, 하지만 과연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표방하는 브랜드 중에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은 브랜드가 몇이나 될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단순히 의류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문화 리딩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피치스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크리티시즘이 결국에는 피치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또는 피치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얘네는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인가, 아니면 뭐 자동차 튜닝을 하는 친구들인가, 뭐 그렇다고 해서 패션 회사 같은데 뭐 의류의 드랍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지 않다 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브랜드의 수명을 길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에 포커스해서 제품을 어떻게 팔겠느냐, 제품 몇 개 만들 거고 얼만큼의 이윤을 창출할 건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또는 우리가 어필하려고 하는 소비자층 그 팬덤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만들겠느냐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피치스 도원이라는 곳을 만들게 된 이유는, 피치스의 비전을 저희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치스의 가장 큰 브랜딩은 MMO 했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브랜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바운더리에 한정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요식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주유소를 할 수도 있고, 세차장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려면 피치스 이퀄 패션 브랜드다, 뭐 피치스 이퀄 뭐 영상 브랜드다 라는 걸 굳이 우리가 한정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그걸 소비자 단에서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면서 문화의 실체를 만들어주고, 오프라인에 찾아왔을 때 피치스는 이런 거 같아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코로나 시절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700평 정도의 공간에 열겠다라고 결심한 거는 이게 분명 우리 브랜드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이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단순히 의류 브랜드가 아닌 문화 브랜드로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면서 저희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이 만든 공간에는 분명히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의 비전을 조금 더 매스단으로 갖고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거의 제일 대표적인 거로 사실 요식업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죠. 패션 브랜드랑 협업한 요식업 매장을 낸다면, 그리고 그 이미지와 그런 영상들을 우리의 컬러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들로 어필한다면 매스 요식업 브랜드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도 와, 이거 되게 새롭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될 거다. 그런 플랜을 짜서 만든 게 사실 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저희 브랜드의 성비를 보면 70대 30 정도로 남자가 우세해요. 근데 이 공간에서의 성비는 거의 역으로 80%에서 70%가 여성분이고 나머지 30%가 남성분이에요. 피치스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만났던 풀들은 그런 되게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층들이 있거나 이랬는데, 이 공간에서 만나는 분들은 자동차 문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이거 하나도 몰랐는데 되게 멋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자기 남자친구한테 피치스는 어떤 브랜드야 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데리고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화의 판만 되게 잘 만들어 보면 굉장히 음지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문화도 커머셜 단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 공간이 사실 도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럭셔리 굿즈 소비에 대한 것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젊은 세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소비층들이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Z 세대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특별한 자동차, 고성능 자동차 또는 클래식카 시장의 메인 컨슈머들이 되게 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한 게, 아,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면 굉장히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BMW M이라든지 뭐 아우디,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맥라렌, 페라리, 이런 친구들이 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소비하는 그런 럭셔리 문화나 뭐 스트릿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고, 소비 패턴들이 되게 운이 좋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2018년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했을 때보다도 자동차 튜닝이나 스타일링이나 나만의 특별한 자동차를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들은 공유를 해서 타도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조금 특이하거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동 차종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고성능 브랜드의 세일즈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도 이거를 되게 잘 증명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이 열광할 수 있는 진퉁의 문화를 하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고,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되게 재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단순히 BMW나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나 이런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서 우리의 네임밸류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이 흔하게 잊어버릴 수 있었던 그냥 소비되고 말았던 공간들을 피치스의 색깔로 한 번씩 바꿔줄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캐퍼빌리티라고 생각하는 거죠.